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현직 10년차 현직 부장이 말한다의 현직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호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해볼까 해서 이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신입인데 제출 서류에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신입인데 직무수행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입도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할 수 있어요. 내가 신입인데 어떻게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지? 나 이제 대학교 갓 졸업했는데, 그리고 나는 대학 졸업해서 뭐 취업 준비만 계속 2, 3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5단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신입인데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하는 첫 번째.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주 이상한 회사, 기관이 아닌 이상 그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그 위에 상단에 메뉴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메뉴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그 회사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필수적인 거는 그 회사의 사업 영역을, 사업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조직도도 한번 보고, 그 회사에서 어떤 보도자료, 어떤 언론에 언론 플레이 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 영역을 보면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가면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타자를 쳐서 메모를 해가면서 1번 사업은 이런 사업이구나. 2번 사업은 이런 사업이구나. 1, 2, 3, 4 번호를 매겨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리를 잘 하세요. 정리를 잘 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써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본다고 해서 내가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1번부터 몇 번까지 그 정리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구글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업무를 할 때나 뭐 문서를 쓸 때나 항상 구글을 사용하세요. 저는 구글을 사랑합니다. 그 구글에 들어가서 그 사업 내용을 메모하신 거를 어떤 사업이라고 뭐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은 그 사업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 내용만 제목만 써놨던 그 문서에다가 구글에서 찾은 내용들을 거기다가 덧입히는 거죠. 덧입히면은 이 사업 내용은 이런 내용, 이 사업 영역은 이런 내용,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시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가 5개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1번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른다. 2번이 사업 영역을 메모한다. 3번이 각각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구글링을 한다. 그리고 4번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4번은 해당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식품 쪽에 있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채용을 할 때 식품직, 그 다음에 행정직, 그 다음에 연구직, 그 다음에 전산직, 이렇게 4개의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직군이 4종류가 있으니까 크게 보면 사업 영역이 4파트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업 영역과 직군에 따라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식품직이면 당연히 식품에 대한 지식, 식품 관련 자격증, 그런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행정직인 경우에는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꼼꼼함,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신속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작성하는 능력, 행정직에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오라클인지 뭔지 그런 거를 다룰 줄 아느냐, 그런 거를 쓰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직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어가지고 그런 걸 보지 않지만, 연구직은 기간제를 채용을 많이 합니다. 기간제 채용할 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를 많이 봅니다. 학교, 전공, 석사, 박사 여부 많이 보고요. 기간제를 뽑을 때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류 보고 이제 기간제 공채는 블라인드인데 그거 말고도 특별 채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연구직은 특별 채용이 많다. 특별 채용일 때는 학교, 그리고 전공, 그리고 학점, 석사, 박사 여부를 많이 본다. 그렇지만 기간제 공채, 정규직 공채, 연구직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그런 걸 보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 역량을 파악을 하시고, 제가 방금 예로 든 거는 공공기관을 예시로 든 거예요. 그런데 민간 기업이다, 영업직이다. 영업직이면 필요 역량이 뭐겠어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말을 잘 트고,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설득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영업직에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업 영역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는 그 사업별로 필요 역량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나에게는 그 역량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게 5번이에요. 역량을 파악하셨으면 5번은 나에게 그 역량이 있다를 자세하게 풀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못 쓰지도 잘 쓰지도 않은 직무수행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타치는 직무수행계획서, 서류에서 광탈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쓰면은. 왜냐면은 써야 하는 항목을 다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잘 쓰고 싶은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잘 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렵겠죠? 네, 어려운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 내용을 대략적으로 봤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글링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했고, 거기까지만 했잖아요. 보통으로 쓰려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좀 잘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각 사업별로 문제점을 발견하세요. 문제점. 아니면 그 사업이 가진 리스크. 단기적인 리스크, 장기적인 리스크를 발견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쓰시면 아주 잘 쓴 직무수행계획서입니다. 사실 현업에 있으면서 서류를 볼 일이 많습니다. 서류를 보는데 굳이 그렇게 채용과 관련된 서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기획문서를 많이 쓰거든요. 기획문서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냥 보통 정도 쓰는 사람들이 쓴다 하는 내용이 그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현황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이력서든 직무수행계획서든 보고서든 사업계획서든 문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 리스크가 있어? 문제가 있다,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너가 가지고 온 대안은 뭐야? 그거를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거 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분석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문제점과 리스크를 발견을 하려면은 사업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하다 보면은 문제점과 리스크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입인 경우에 직무수행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번,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 내용을 쭉 쓴다. 꼭지만. 2번,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살을 붙인다.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고민을 해서 써본다. 그리고 5번, 나에게 그것이 있음을 어필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붙고 싶다. 너무 붙고 싶다. 이 기관에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점과 리스크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직무수행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10분으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직무수행계획서 쓰는 방법은 풀버전이 있습니다. 제 동영상 목록 중에 이제 1탄부터 4탄까지가 있는데요. 정말 자세하게 직무수행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동영상 1탄부터 4탄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